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라이브 문을 엽니다. 살얼음이 온다는 절기상 소설답게 영하권으로 떨어진 가운데 추운 날씨는 당분간 계속되겠습니다. 오늘 뉴스라이브에서는 한 해를 마감하며 회기를 보내고 있는 기초의회들의 쟁점과 일정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월 22일 뉴스라이브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지난 5년간 강남구 산하기관에서 총 9건의 채용 비리가 적발됐지만 모두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남구 공무원 해외 출장에 가족들이 일부 동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비용을 개별 부담해도 공무 규정을 어겼다는 주장입니다. 내년부터 서울 모든 고3 학생들에게 무상급식이 실시됩니다. 내후년은 2학년, 2021년은 모든 고교생으로 확대됩니다. 중랑구의 내년 예산안이 6천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올해 대비 18%가 늘어난 규모로 복지와 교육, 경제에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지방공기업과 자치단체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채용 비리를 점검해 엄중 처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강남구청 산하기관에도 9건의 채용 비리가 적발됐지만 모두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첫 소식 지혁배 기자입니다. 한 공단에서 기간제로 근무했던 A씨 외 2명 모두 일반 8급 시험에 응시했는데 근무 당시 소관 팀장이 심사위원을 맡아 이에 당사자가 채용에 관여할 수 없다는 규정을 위반했습니다. 관련 분야 경력 증명서 없이 서류 전형을 통과시킨 것도 모자라 자격 요건에도 없는 부당한 심사 기준으로 부적격자가 합격한 사례도 밝혀졌습니다. 강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선 지난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강남구청 산하 도시관리공단과 문화재단, 복지재단에서 모두 9건의 채용 비리가 적발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채용 비리 관련한 사안들이 굉장히 다수가 적발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안들이 좀 심각해 보입니다. 행정안전부의 요청에 따라 지난해 11월 15일부터 한 달 동안 벌인 감사 결과입니다. 도시관리공단의 경우 기관이 설립된 지 20년 가까이 됐지만 채용 관련 감사는 처음입니다. 문제는 적발된 비리에 따른 조치가 모두 솜방망이에 그쳤다는 겁니다. 9건의 채용 비리 가운데 행정상 조치는 개선 1건에 통보 8건으로 경미하고 신분상 조치는 경징계와 훈계, 인사자료 통보가 각각 1명씩입니다. 상당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저도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따로의 정기적인 감사나 체크 이런 강남구는 채용 비리 관련 제도 개선과 재발 방지를 약속했지만 산하 공공기관에 얼마만큼의 행정력이 미칠 수 있을지는 조금 더 지켜볼 문제입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 TV 지역배입니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우수 공무원들을 선발해 격려 차원에서 단기 해외 연수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남구에서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연수 성격의 해외 출장에 가족들도 동반한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지역배 기자입니다. 지난 10월 4일부터 12일까지 스페인과 포르투갈을 다녀온 강남구청의 글로벌 체험 직원 연수팀. 올해 15번째 떠나는 해외 연수팀으로 당초 4명이 한 팀으로 짜였습니다. 1인당 지급된 예산은 200만 원씩입니다. 강남구의회 한용대 의원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원래 가기로 한 4명보다 6명이 더 많은 10명이 연수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단 1명의 직원을 제외하고 배우자나 자녀를 동반했다는 겁니다. 이에 따른 추가 비용은 개별 부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한 사람은 자기 남편 데리고 오고, 한 사람은 혼자 가고, 한 사람은 자식 스케명하고 남편 데리고 가고, 또 한 사람은 자식 하나 데리고 가고. 그러면 이게 무슨 출장도 아니고 이게 뭐냐 이거야. 이게 나는 이 소리 듣고 깜짝 놀랐어요. 하지만 한 의원은 엄연히 공무국외 출장 규정에 명시된 공무상 해외 출장이기 때문에 본인 외에 가족과 함께 가는 건 있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외에 다른 팀에서도 가족 동반 해외 연수를 떠난 사례에 대한 제보가 있었다며 철저한 조사를 요구했습니다. 강남구는 전수조사를 벌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선정은 이미 신현시청장 시절에 이미 선정이 됐었고 시행이 이제 하반기 돼서 그런 것이고요. 사실 그 부분에 관해서는 저도 깜짝 놀랐는데 자우장 우리 총무과장도 얘기했지만 앞으로 그런 일이 절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남구에서는 올해 1월부터 11월 현재까지 24개 팀이 글로벌 체험 직원 연수에 다녀왔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지역배입니다. 내년부터 서울의 모든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에게 친환경 무상급식이 제공됩니다. 당초 9개 자치구만 시범 운영하려 했지만 25개 자치구 모두 동참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김동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내년부터 서울시 25개 자치구 모든 고등학교 3학년에게 친환경 무상급식이 제공됩니다. 당초 9개 자치구에서만 시범 운영할 계획이었지만 지역 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면서 결국 25개 자치구가 모두 시행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최근엔 서울시와 서울시의회, 시교육청과 25개 자치구가 함께 고교 친환경 무상급식 전면 시행을 위한 합동 협약도 맺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으로, 어머니의 마음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이자 희망인 우리들의 아이들에게 아낌없이 투자하는 것이야말로 그 어떤 정책보다도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 내 319개 학교의 고교 3년생 84,700여 명이 내년 친환경 무상급식의 대상이 됩니다. 동시에 2020년에는 고교 2학년까지, 2021년에는 고교 1학년까지 단계별로 대상을 확대키로 했습니다. 친환경 무상급식 확대에 따라 내년 무상급식 예산은 942억 원이 증가되는데 시교육청이 50%, 서울시 30%, 자치구에서 20%를 각각 분담키로 했습니다. 상생적, 협력적, 그리고 비갈등적 방식으로 손을 맞잡고 이렇게 고교 무상급식을 실시하게 되는 것은 정말 우리 시대의 전환을 또 우리 사회의 변화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편 무상급식 대상에서 제외됐던 사립초등학교와 국제중학교도 희망자치구에 한해 수혜 대상에 포함하기로 하면서 16개 자치구의 37개 학교도 지원을 받게 됐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김동훈입니다. 어제 개회한 중구의회 정례회에서는 서양호 중구청장이 시정연설을 통해 구정운영 5대 전략과제를 발표했습니다. 지난 6일 발표된 어르신 공로수당도 이 과제 중에 하나인데 사업 추진 절차와 예산 편성을 두고 구청과 의회의 입장차가 발생했습니다. 예산 통과에도 진통이 예상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봅니다. 진기훈 기자. 네, 보도국입니다. 네. 우선 어제 서 구청장의 시정연설에서 나온 구정운영 5대 목표 간단히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시정연설에 나선 서양호 중구청장은 민선 7기 구정운영의 중심이 될 5대 전략과제를 발표했습니다. 네. 우선 지난 6일 발표한 어르신 공로수당 정책이 첫 번째로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과 기초수급 대상자에게 매달 10만 원씩 지급하는 정책입니다. 이와 관련한 예산 192억 원이 내년도 본 예산에 올라왔습니다. 두 번째는 돌봄과 교육 정책으로 지역 내 9개 초등학교 5,200여 명의 학생에게 방과 후 돌봄을 지원한다는 것과 낙후된 교육 환경 개선 등이 담겼습니다. 예. 주민자치 강화를 위해서 이 각 동을 각각 하나의 동정부로 만들겠다는 비전도 밝혔는데요. 15개 모든 동에 예산 편성권과 집행권을 줘서 주민 스스로 필요한 사업을 발굴하고 모든 정책 과정에 참여하도록 한다는 겁니다. 예. 네, 이 밖에도 봉제업 등을 비롯한 오래된 도심 산업 활성화와 문화 정책 강화 등이 5대 전략 과제로 꼽혔습니다. 네. 그런데 이 어르신 공로수당은 예산 문제를 둘러싸고 의회하고 구청 간에 입장차가 있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우선 이 정책은 보건복지부와의 정식 협의가 끝나야 추진될 수 있는데 네. 그 협의 절차가 언제 어떻게 끝날지 지금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네, 일부 의원들은 이를 두고 절차가 무시된 정책 추진이라며 이번에 예산을 통과시키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입장인데요. 예. 즉 삭감이나 다음번 임시회에서 다시 논의하는 것까지도 염두에 두고 있는 겁니다. 네, 여기에 당초 156억 원이라고 밝힌 사업 예산이 192억 원으로 제출된 것도 문제입니다.
네, 복지부는 현재 각 자치구에 어르신 기초수급비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지금 중구가 추진하는 이 공로수당처럼 기초연금과 비슷한 성격의 수당을 자치구에서 지급하게 되면 보건복지부의 지원금에서 일부가 삭감될 수 있습니다. 네, 이 금액이 중구에서는 약 36억 원 가량인 겁니다. 네. 즉 우선 과제인 복지부와의 협의가 풀리지 않아서 이 보건복지부 지원금 36억 원이 삭감될 수도 있으니 이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예산을 이렇게 편성했다는 건데 예산심사에서 논란이 예상되는 부분입니다. 그렇군요. 자, 이 밖에 이번 정례회 일정과 이 쟁점 사안들 간단히 짚어주시죠. 네, 우선 오늘부터 오는 30일까지는 올 한 해 구정을 돌아보는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됩니다. 네. 그리고 다음 달 3일에는 각 상임위원회별 조례안 심사가 예정돼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어르신 공로수당 관련 조례안도 이때 함께 심사됩니다. 그리고 다음 달 4일과 5일에는 구정질문이 진행되고 총 4,433억 원 규모의 내년도 본예산 심사 후에 다음 달 19일 폐회합니다. 네, 지난 구정에 대한 감사와 민선 7기 구정의 사실상 첫 본예산이 심사되는 만큼 추가 취재를 통해 관련 내용 계속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진기훈 기자 잘 들었습니다. 중구의 내년도 구정 운영 청사진과 앞으로의 의회 일정 살펴봤습니다. 이처럼 각 자치구의회의 행정사무감사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는데 용산구의회의 한 상임위원회는 취재진과 구청 노조의 방청을 막고 비공개로 진행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재용 기자. 네, 보도국입니다. 네. 용산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어제가 첫날이었죠. 이 감사를 진행하는 한 상임위원회에서 방청을 못하겠다고요. 네, 지방의회선 지방자치법에 따라 매년 1회씩 지방자치단체 사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합니다. 예. 앞선 동법에 근거해 지방자치단체 행정관리나 주민복지, 산업진흥, 지역개발, 교육과 체육, 문화, 예술의 진흥, 지방소방에 관한 내용을 중심으로 감사를 하는 건데요. 이를 위해 용산구 의회선 어제부터 행감을 시작했습니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늦게까지 진행되는 구강도의 감사가 오는 28일까지 총 8일간 이어지는 건데요. 예. 어제가 그 첫날이었습니다. 우선 상임위원회 중 한 곳인 복지건설위원회는 어제 오전 10시부터 행복드림 추진단과 주민생활지원국, 용산복지재단을 대상으로 감사를 벌였고요. 행정위원회에선 감사와 홍보 담당관 그리고 행정지원국이 감사 대상이었는데 이날 행정위원회에선 본 기자를 비롯해 지난 3월 29일부로 법내 노조에 진입한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 서울지역본부 용산구 지부의 방청을 불허했고요. 비공개 방식으로 행감을 진행했습니다. 예. 행정위원회가 말하는 이 방청을 허가하지 않는 이유는 뭐였습니까? 네, 용산구의회 사무국 한 관계자는 위원회가 서울시 용산구의회 방청 규정 제14조를 근거로 방청을 불허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 조항엔 용산구의회가 회의를 공개하지 않기로 의결한 때에 방청인을 경위 공무원 지시에 따라 신속히 퇴장해야 한다는 내용과 함께 이를 위반 시 의장과 위원장의 명에 따라 방청인을 퇴장시킬 수 있는 내용이 담겨 있는데요. 구체적인 방청 불허 이유를 듣기 위해 본 기자가 직접 행정위원회에 찾아가 봤습니다. 예. 그런데 돌아온 대답은 행감을 진행하는데 방해가 된다는 답변이었습니다. 예. 일례로 행감은 장시간 진행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요. 다리를 꼬는 것과 같이 일부 의원들이 편안한 자세를 취하고 싶어도 그러지 못한다는 의견이 나오는가 하면 취재진을 의식한 관계 공무원들이 질의에 대해 편하게 답하지 못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또 행감이란 게 구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해 줄 수도 있는 자리라고 설명한 한 의원은 예. 내부적으로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데 이런 명까지 언론에 노출되는 게 염려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감사가 아니라 홍보를 하는 거라면 언론에 얼마든지 공개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예. 그런데 이 기자, 꼭 방청을 해야만이 행정사무감사 내용을 알 수 있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용산구의회 로비엔 스크린 화면이 한 개 설치되어 있는데요. 예. 이 스크린을 통해서 중계되는 행감 상황을 확인할 수 있어서 행정위원회 측은 방청 불허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예. 하지만 현장을 방문하지 않으면 이 스크린 화면을 볼 수가 없는 건 당연한 거고요.
행감 영상은 본회의나 임시회처럼 온라인에 게재되지 않고 있어서 현재로선 행감 당일 구의회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에 게재되는 회의록을 확인하는 게 행감 소식을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의 전부입니다. 예. 자, 앞으로 남은 행감 일정 역시 방청을 못하게 막을지 궁금합니다. 이 기자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 부분을 확인해봤는데요. 행정위원회에선 남은 행정 사무감사 일정에 대한 방청 허용 여부는 매일 결정해야 하는 사안이라며 예. 답을 우회적으로 회피했습니다. 지금까지 행감에 대한 방청을 취재진에게 허용한 적이 없다고 밝힌 한 의원의 발언으로 비춰볼 때 올해 역시 그 방침을 고수할 것으로 보여서 사실상 남은 행감 일정 역시 행정위원회는 비공개로 진행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좋은 소식만 홍보하려고 하고 부정의 민낯은 드러내기 꺼려하는 모습이 과연 함께하고 소통하는 의회, 신뢰하는 의정을 지향하는 제8대 용산구의회 의정 목표에 부합하는 모습인지는 의문입니다. 예. 자, 이재영 기자 수고했습니다. 방청 가능 여부를 의회에서 정할 수는 있다지만 그 이유를 시민들이 얼마나 납득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비공개로 진행되는 용산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소식 살펴봤습니다. 중랑구가 내년 예산안을 편성해 구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로 6천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복지 분야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민선 7기 핵심 5대 목표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김동훈 기자입니다. 중랑구의 내년도 예산 규모는 약 6,675억 원, 올해보다 18%, 1,018억 원 증가한 규모로 역대 최대입니다. 증가폭 역시 최근 5년 가운데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예산 규모가 대폭 증가한 이유는 주택가격 상승 등으로 인한 재산세 수입 증가와 국시비 보조금 등의 의존 세입이 증액됐기 때문입니다. 내년 예산안은 복지와 교육, 경제와 개발, 협치 등 민선 7기 5대 성과 목표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 중 복지 분야 예산은 전체 예산의 56.2%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특히 산후조리 본인 부담금의 90%를 지원하는 따뜻한 중랑 산후조리 지원 사업에 5억 8천만 원을, 보육교사 복리후생 지원 및 어린이집 조리사 인건비 지원에 15억 원을 편성하면서 중랑구만의 특색 있는 복지사업 발굴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류경기 구청장은 취임 후 줄곧 교육 발전을 강조해온 만큼 교육 경비로 올해 대비 12억 원 증가한 5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동시에 방정환 교육지원센터 설립과 공공급식센터 운영 등 교육 지원 예산에 114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밖에도 중소기업 육성과 도시농업 활성화 예산으로 53억 원을, 주민 참여 예산에 7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김동훈입니다. 성동구에서는 소셜벤처 기업의 그간의 노력을 살피고 아이디어를 확인하는 소셜벤처 엑스포가 개최됐습니다. 참가한 업체 가운데 뛰어난 아이디어를 선보인 10여 개 업체에게는 최고 2천만 원의 격려금도 지급됐습니다. 조성협 기자입니다. 성동구 성수동에 있는 소셜벤처 기업만 260여 개, 전국 최대 규모의 소셜벤처밸리가 형성돼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소셜벤처 기업은 훌륭한 아이디어를 갖고 있지만 자금이나 기술력 부족으로 인해 상용화엔 애를 먹고 있는 실정. 이에 따라 성동구가 정부와 대기업의 관심과 지원을 이끌어내기 위해 소셜벤처 엑스포를 마련했습니다. 소셜벤처 기업 간의 교류와 구인구직을 포함한 인적 네트워킹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열린 행사지만 정부의 소셜벤처에 대한 인식 제고에 정책적 지원을 이끌어내고 나아가 사회적 관심을 높이기 위한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엑스포의 핵심은 각 소셜벤처 기업의 현재 활동과 향후 가치를 경쟁하는 혁신경연 대회였습니다. 대회에선 개발도상국 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온라인을 통한 병원 예약과 접수가 가능케 하는 의료 플랫폼 서비스 업체와 유기농 면화와 나무 껍질 등으로 만든 신발을 판매해 보육원 아이를 돕는 업체 등 10여 개 업체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이들 업체엔 최고 2천만 원 등 총 1억 원의 격려금이 지급됐고 성동구 공공안심상가와 소셜 허브센터의 입주 자격이 주어졌습니다. 가죽 같은 경우에는 자투리 가죽을 재활용한 리사이클 소가죽이고 총 7차례의 기부를 통해서 900만 원의 교육기금을 전달하였고 총 4명의 아이들에게 영어와 컴퓨터와 제과 제빵과 같은 자립에 필요한 교육을 지원하였고
이 밖에 엑스포에선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 포럼과 정부와 기업이 일정 금액 이상 소셜벤처 기업의 제품 구매를 약속하는 구매 지원 선포식 등이 열렸습니다. 한편 성동구는 지난 2014년 말 전국 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사회적 경제 활성화 기금 조례를 제정했고 30억 원의 기금을 마련해 소셜벤처 기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경기 케이블 TV 조성엽입니다. 고려대 인근 도로인 인촐로가 고려대로로 이름이 바뀔 전망입니다. 인촐로는 인촌 김성수의 호를 따 지어졌지만 김성수의 친일 행위가 밝혀짐에 따라 성북구는 그동안 도로명 개명을 추진해왔습니다. 지난 6일 개최된 성북구 도로명 주소위원회에서 고려대로가 새로운 도로명으로 선정됐고 다음 달 14일까지 진행되는 주민 동의 절차에서 50% 이상이 동의하면 도로명은 변경됩니다. 인촐로는 보문역에서 고대 앞 사거리까지 1.2km 구간입니다. 서대문구가 내년 2월까지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을 마련합니다.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는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서울시 25개 자치구가 동참하는 모금 사업으로 기초생활수급자와 저소득 홀몸 어르신을 돕기 위해 시작됐습니다. 서대문구에서는 어제 지역 내 새마을 금고중앙회에 성품 전달을 시작으로 오늘 29일에는 서대문구청에서 모금 캠페인 행사도 마련됩니다. 모금 기간 내 성금과 성품 전달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서대문구 복지정책과 또는 동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됩니다. 잊을만 하면 나오는 건물주들의 갑질 논란. 이 종로의 한 건물주는 주차장을 만든다면서 임차인 카페 앞에 쇠사슬을 치고 장벽까지 세워서 논란이죠. 이쯤 되면 이 조물주 위에 건물주, 또 이 관리인이 아니라 신을 뜻하는 간리인이라는 표현도 어색하지 않을 정도입니다. 기울어진 운동장 위에서 장래 희망이 건물주라는 젊은이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뉴스라이브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